오늘은 평생 눈물이 마르지 않는 최악의 사주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이 사주들은 오히려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기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에 단순히 살이 하나 꼈다, 이런 가벼운 수준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오직 사주 8글자의 구조 자체가 서로 싸우고 무너지는 형태로 짜여 있어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시련을 평생 마주해야 하는 사주들로만 엄선했습니다. 내 사주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최악의 사주 탑5 중 그 첫 번째입니다. 유독 인복이 없어 마음고생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주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배신과 상처뿐인 삶. 친구나 형제에게 빌려준 돈은 감정만 상한 채 돌려받지 못하고 큰 꿈을 안고 시작한 동업은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 어느새 나타난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워지는 분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당신의 사주팔자 8글자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주의 나와 같은 기운, 즉 비견과 겁재가 너무 많아 내 것을 끊임없이 빼앗기는 군겁쟁제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사람의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어난 해, 년주는 무진년, 바로 용띠입니다. 태어난 달, 월주는 신유월이고 태어난 날, 일주는 경신일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 시주는 의류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태어난 날을 보니 경금, 즉 단단하고 거대한 쇠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온통 쇠천지입니다. 태어난 달에 날카로운 보석 신금이 있고 태어난 날 아래에도 또 다른 큰 쇠 신금이 버티고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마저 잘 벼려진 칼날 유금까지. 날을 포함해 사주 8글자 중 무려 5글자가 쇠의 기운입니다. 명리학에서 나와 같은 이 기운들을 비견과 겁재라 부릅니다. 이들은 나의 형제거나 친구 혹은 동료이자 동시에 내 것을 탐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사주의 진짜 비극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쇠의 군단이 일제히 노리는 것은 저기 시간에 외롭게 떠있는 을목이라는 연약한 풀꽃 하나뿐입니다. 이 풀꽃이 바로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재물이며 남자에게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칼날과 도끼들이 이 연약한 풀꽃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전쟁터. 그 풀꽃이 온전히 나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갈기갈기 찢겨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벌어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인간관계의 상처만 깊어지는 군겁쟁제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당신의 인생 사전에 이 세 단어는 없는 셈 치십시오. 바로 동업이나 보증, 돈거래입니다. 특히 사주에 이렇게 나와 같은 기운이 많은 분들은 나는 힘이 강하니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혹은 인정에 이끌려 이 세 가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사람과 돈을 모두 잃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평생 사람을 피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왜 모일까요? 그곳에 위대한 장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 그토록 사람이 많은 것은 당신에게 그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짜 미션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빼앗는 도적들을 나를 위해 싸우는 충성스러운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재물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 작은 풀꽃 하나를 두고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이끌어 더 넓은 초원을 개간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즉, 당신이 먼저 베풀고 명확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익을 나누고 더 큰 목표를 보여줄 때 도적 같던 경쟁자들은 당신을 따르는 충신으로 변합니다. 혼자 작은 가게를 차릴 생각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공유하는 경영자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은 외로운 장수가 아니라 천군만마를 이끌어 천하를 얻는 위대한 군주의 그릇을 타고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악의 사주 탑5 중 그 두 번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버는 재주는 분명 있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아 고통받는 분이 꼭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 냄새를 잘 맡고
성공에 대한 열망도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큰 돈이 나가고 빚이 늘고 건강마저 나빠지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싶으면 사기를 당하고 사업을 확장했더니 감당 못할 책임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내 노력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기구한 인생.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주를 열어보면 나 자신의 힘은 약한데 재물이 나를 공격하는 칠살의 힘을 키워주는 재생살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토끼띠생이 이런 사주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태어난 해, 연주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태어난 달, 월주는 무오월, 태어난 날, 일주는 계사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 시주는 기미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태어난 날을 보니 계수, 즉 작은 시냇물, 이슬비와 같은 기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모 형제 자리이자 사회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월주와 내 배우자 자리인 일지를 보십시오. 무오월의 오화, 계사일의 사화라는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물에게 불은 재물이니 이분은 돈을 벌고 성공하려는 열망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옆에 있습니다. 이 불길이 바로 옆에 있는 무토, 기토, 미토라는 거대한 흙먼지, 즉 나를 공격하는 칠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려고 불을 지필수록 그 뜨거운 열기가 나를 덮쳐오는 흙먼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거대해진 흙먼지는 작은 시냇물인 나를 완전히 메워버리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할수록 불행해지는 재생살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한탕주의와 성급한 결정입니다. 이 투자로 인생 역전한다. 일단 사업부터 벌리고 보자는 생각이 당신에게는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그 뜨거운 열망이 당신을 죽이는 칼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평생 돈 때문에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약하고 그 돈을 다룰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미션은 돈 그 자체를 좇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공부를 통해 당신의 그릇부터 단단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최소 1년 이상 관련 법규와 시장을 공부하십시오. 자격증을 따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나보다 나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그 불같은 추진력에 지혜와 신중함이라는 브레이크가 더해질 때 당신의 사주에 있던 밑빠진 독이 비로소 어떤 돈이라도 담을 수 있는 단단한 황금 항아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최악의 사주 탑5 중 그 세 번째입니다. 한 직장에 엉덩이 붙이기 힘든 사주. 잦은 이직과 불화의 굴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직장운이 없어 고통받는 분들 있으시죠?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도 못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한 직장에 엉덩이를 붙이기가 힘들까? 어딜 가나 상사는 무능해 보이고 회사의 시스템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쓴소리를 하다가 결국 미운 털이 박히고 결국엔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짧은 경력들로 채워진 이력서와 나는 조직 생활과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깊은 자괴감뿐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불화와 이직의 굴레, 그 원인이 바로 당신의 사주팔자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나의 날카로운 재능이 나를 지켜주는 조직과 규칙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상관견관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로 어떤 말띠생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태어난 해, 연주는 갑오년, 푸른 말의 해입니다. 태어난 달, 월주는 신미월, 태어난 날, 일주는 정축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 시주는 계묘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태어난 날을 보니 정화, 즉 어둠을 밝히는 촛불, 혹은 등대와 같은 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배우자 자리인 일지와 부모 형제 자리인 월지를 보십시오. 정축일의 축토와 신미월의 미토라는 축축하고 넓은 땅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불에게 흙은 자신의 빛을 발산하는 재능이자 표현력, 즉 상관입니다. 이는 비판적인 생각과 날카로운 표현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 시간에 떠있는 계수입니다. 계수는 차가운 비구름이자 이 사주에서는 직장, 상사, 규칙을 의미하는 관성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의 재능과 표현력이라는 이 거대한 흙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비구름, 즉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물을 막고 가두어 흙탕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끊임없이 조직의 시스템과 부딪히고 상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견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필터링 없는 직설과 감정적인 반발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정의감에 불타 외치기 전에 이 말을 했을 때 결국 내 밥그릇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정의감 때문에,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안정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이렇게 조직과 싸우며 살아야 할 운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낡은 틀에 가두기에는 당신의 재능이 너무나 비범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미션은 억지로 조직에 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날카로운 칼을 남을 위해 쓰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의 메스는 사람의 배를 가르는 아주 위험한 칼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과 비판 능력은 바로 이 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당신의 비판 능력을 살려 변호사나 회계사, 컨설턴트처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버는 길을 가십시오. 당신의 칼은 조직 내부에서 동료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 밖에서 병든 곳을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게 하는 활인검으로 쓰일 때 비로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최악의 사주 탑5 중 그 네 번째입니다. 마음이 여려 몸이 먼저 아픈 사주. 만성 스트레스와 건강 염려의 그 굴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남들은 잘만 버티는 스트레스에도 나는 유독 위가 먼저 아프고 잠을 설치고 온몸이 쑤시는 경험. 마음이 여리고 책임감이 강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밤새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주변의 압박감과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서 그냥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그저 건강하기만 했으면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뿌리가 바로 당신의 사주팔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 자신의 힘은 너무나 약한데 나를 공격하는 기운만 너무 강한 신약사랑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닭띠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태어난 해, 연주는 정유년 붉은 달개 해입니다. 태어난 달, 월주는 기유월, 태어난 날, 일주는 을사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 시주는 신사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태어난 날을 보니 을목, 즉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풀꽃, 넝쿨과 같은 기온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계절은 가을이고 태어난 해마저 날카로운 칼날인 유금의 해입니다. 사방에 나를 자르려는 가위와 칼날이 널려 있는데 나를 지켜줄 비나 이슬 같은 물이나 나에게 힘이 되어줄 다른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풀꽃 하나가 이 거대한 칼날들 속에서 매일매일 시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약사랑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괜찮은 척하기와 혼자 끙끙 앓기입니다. 당신에게는 거절할 용기가 그 어떤 보약보다 시급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떠안거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야말로 내 운명을 스스로 깎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이렇게 아프고 약하게 살아야 할 운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무게를 견디고 그 모든 칼날을 받아내면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은 당신은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이 사주의 미션은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든든한 아군과 요새를 찾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찾으십시오. 메마른 땅의 풀꽃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생명수인 물입니다. 현실에서 이 물은 공부, 자격증, 종교, 명상,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어머니 같은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힘들수록 책을 읽고 명상을 통해 내면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와 같은 비겁을 찾으십시오. 홀로 선 풀꽃은 베어지기 쉽지만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고 내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친구나 동료를 만드십시오. 당신은 혼자 싸우는 영웅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기에 하늘이 당신에게 더 큰 시련을 준 것입니다. 이제 그 시련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지혜와 사람을 통해 현명하게 이겨내십시오. 거친 폭풍우를 이겨낸 당신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최악의 사주 탑5 중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며 공감할 이야기. 바로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놓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은 누구보다 명석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까지 다 꿰뚫어보는 비범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세월을 보냅니다. 결국 모든 좋은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에게 남는 것은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는 깊은 후회와 지독한 무기력감뿐입니다. 왜 이런 삶이 반복될까요? 당신의 사주에 생각을 뜻하는 편인이 너무 강해 당신의 활동력과 재능, 건강을 뜻하는 식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편인도식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식이란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손으로 내 밥그릇을 걷어차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어떤 호랑이띠 생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태어난 해, 년주는 병인년, 붉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태어난 달, 월주는 갑오월, 태어난 날, 일주는 무오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 시주는 경신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태어난 날을 보니 무토, 즉 태산처럼 거대한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둘러보니 인목과 오화가 둘씩이나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거대한 불바다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도한 불길, 즉 끝없는 생각과 의심이 태어난 시간에 있는 경신이라는 큰 쇠, 즉 나의 재능과 행동력을 녹여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불길이 너무 강해 행동의 쇠가 힘을 쓰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형국, 이것이 바로 생각의 감옥에 갇힌 편인도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완벽주의와 시작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오는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모든 정보가 갖춰지면 좀 더 확실한 때가 오면이라는 말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 완벽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으며 정보 수집과 분석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평생 후회 속에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실패하지 않을 필승의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출정하지 않은 위대한 전략가이자 기획자입니다. 이 사주의 미션은 단 하나, 그 지도를 잠시 접어두고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재성입니다. 재성은 현실이자 결과물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약은 바로 현실과의 부딪힘입니다. 완벽한 책을 쓰려 하지 말고 오늘 딱 한 문단만 써보십시오. 그 작은 실행이 당신을 가두던 생각의 감옥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망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통찰력과 지혜는 행동과 만날 때 비로소 세상을 놀라게 할 신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떼십시오. 오늘은 인생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주, 그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역시 내 팔자는 꼬였구나 하고 절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최악의 사주라 할지라도 하늘이 내린 특별한 사명이 꼭 있습니다. 군겁쟁제는 천군만마를 이끌 군주의 사명이고 재생살은 단단한 그릇을 준비할 현자의 사명입니다. 상관경관은 조직을 구원할 전문가의 사명이고 신약사랑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울 생존자의 사명이며 편인도식은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전략가의 사명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 사명을 시작해야 할까요? 누구의 손을 잡고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공통의 지도일 뿐입니다. 당신 인생에만 반응하는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위대한 사명으로 바꿔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